식사하셨습니까? 인천 사는 부산 남자 인부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생업장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곳들이나 노포 식당들도 좋지만 일단 이곳은 저희가 너무 가보고 싶었고요. 먹어보고 맛있다,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겠다고 생각되면 소개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방문해보았습니다. 주소는 중구 용동이었고 동인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방문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부남TV에서 약 8개월 동안 50여 개의 식당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식당까지 단 한 번도 광고 및 협찬, 지원을 받고 촬영한 곳은 없었습니다. 작은 채널이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식당이나 업체에서 광고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응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광고 아니냐, 못 믿겠다 등등의 의심 가득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맛있는 식당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쎄빠지게 돌아다니고 열심히 하려는 저희로서는 참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섭외도 수십 차례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경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했음에도 기대에 못 미쳐 지금까지 소개해드리지 못한 영상들도 많습니다.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내 식당이 유튜브에 나온다는데 또 얼마나 신경이 쓰이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래서 늘 동일하게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이렇게 해주시죠 라고 꼭 여쭤봅니다. 가끔 고마운 마음에 조금씩 주시는 서비스 음식도 안 받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도 걱정입니다. 심지어 단골 손님이라고 주시는 것들도 오해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간혹 영상을 보고 다녀왔는데 실망이다, 영상과 다르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촬영 후 주기적으로 확인을 다닐 수도 없고 참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영상 업로드 이후 구독자분들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식당 사장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맛있는 음식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부남TV는 앞으로도 식당 광고 영상은 없을 듯 합니다. 그 외 채널과 맞는 부분이 있는 광고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식당 광고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의심과 악의적인 댓글은 넣어두시고 우리 동네에 이런 식당도 있구나, 이런 음식도 있구나 하고 편하고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좀 뺏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맛있고 편안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입시다. 오늘 들이킬 곳, 야생식당입니다. 동인천 길병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고요. 주차는 가게 앞에 한 자리가 있고 아니면 골목이나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듯 했습니다. 지나가다 한 번쯤 다시 보게 되는 작고 이쁜 식당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픈 시간 딱 맞게 방문하여 아직 손님은 없었고요. 1층은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카운터 자리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내부는 보자마자 예쁘게 잘 해놓으셨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픈형 주방이라 깔끔했습니다. 아무래도 카운터 좌석들은 공간이 좁아 불편한 점이 있는데 좌석 뒤 벽면에 옷과 가방을 걸어둘 수 있는 공간에서 세심함이 보였습니다. 영업은 안 하고 화장실로만 그냥. 앞으로도 그럼 2층은 그냥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열 수도 있긴 한데. 화장실이 있는 2층 공간이 궁금하여 올라가 봤습니다. 계단 높이가 좀 있는 편이니 조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화장실만으로 사용하기에는 옆에 빈 공간도 인테리어도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이 화장실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찍어봤습니다. 사장님께서 국가대표 진중호 선수보다 더 명사수인 듯 했습니다. 곳곳에 여심저격할 만한 소품과 인테리어들로 가득했고요. 2층도 신경 많이 쓰신 듯 보였습니다. 저희 자리에서 바라본 가게 내부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요리 메뉴는 한 페이지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시미 종류부터 파스타, 튀김까지 준비되어 있었고요. 가게 외관만 봐서는 일식 전문점 같이 보였겠지만 한식과 양식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주류 역시 한국 전통주부터 일본 주류와 와인까지 음식에 맞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따로 보관하는 주류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매번 그 기본 안주도 그때마다 네, 그때 조금씩 바꿔가면서 오늘 사장님 모듬 사시미 구성이 어떻게? 모듬 사시미에는요 오늘 도미, 단새우, 찐전복, 그리고 제빵어, 청어, 참다랑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루 이상은 다 숙성해요. 명란마요랑 그리고 현재 소주는 진로 이즈백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복 1잔 들어갑니다. 오이의 보리된장은 씹히는 맛도 좋았고 구수하니 기본 안주로 괜찮았습니다. 평소 명란 바게트를 좋아하는데 갓 구워진 식빵의 바삭함에 명란 가득 들어있는 명란 마요도 짭조름하니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블라인드를 올리면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사장님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조라서 약간 심야 식당 같은 느낌도 났습니다. 제빵어 배꼽살이고요. 단새우, 제빵어 등살, 도미 등살, 참다랑어 속살, 계란구이, 청어, 제빵어 등살, 전복찜 이렇게 준비해드렸고요. 전복찜이 따뜻하니까 먼저 드시면. 주문한 모듬 사시미 나왔습니다. 따뜻한 찐전복부터 먹어봤습니다. 크게 2덩어리 나왔고요. 전복 내장으로 만든 개우 소스가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전복은 저항감 강하지 않고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럽게 잘 쪄져서 나왔고요. 내장 소스는 굉장히 꾸덕하게 만드셨는데 비릿함 없이 고소하면서도 내장 특유의 향도 잘 살아 있었습니다. 이 내장 소스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도미 등살은 뭔가 좀 숙성이 많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껍질에서의 쫄깃함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의 식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숙성 후에서 주는 감칠맛은 잘 살아 있었습니다. 달달하고 쫀득한 새우의 그 맛이 잘 살아있는 단새우였습니다. 도톰하게 썰어진 제빵어 등살은 기름지고 특유의 식감이 잘 살아 있었습니다. 참다랑어 속살은 참치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어 담백하고 찰진 식감이 잘 살아 있었고요. 깔끔했습니다. 그 간장은 따로 이것도 만드신 거? 예, 간장은 저희가 가스오부시랑 다시다랑요. 술, 청주, 미림 이렇게 넣어서 끓인 거예요. 단단한 식감과 고소한 지방이 잘 어우러졌던 제빵어 뱃살입니다. 사장님 혹시 초장도 좀 있나요? 초장이요? 네. 초장. 제가 원래 항상 뭐 고기도 초장에 먹고 막 그래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아마 찾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계셨어요. 그때 한국 계셔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해놔야지 했는데 못했어요. 제가 이제 일하는 걸 좋아해서 소스 같은 거 다 직접 만들거든요. 초장도 시판 초장 드리긴 싫어가지고 만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바빠서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느낀 사장님은 굉장히 진솔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꾸밈이란 건 가게 인테리어에 다 넣어두신 듯 했습니다. 이날 모듬 사시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청어입니다. 횟집 영상마다 말씀드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등푸른 생선을 즐기지 않습니다. 청어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내어주실 때부터 오늘 청어가 좋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먹어봐도 좋았습니다. 비린맛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고요. 부드러운 젤리 씹는 것 같은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려져 있는 파와 생강, 깨가 감칠맛까지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특성상 그날 컨디션은 다르겠지만 이날 청어는 참 좋았습니다. 의외로 일식에서는 이 계란말이로 능력치를 평가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짜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에 적당한 단맛이 잘 어우러졌던 모듬 사시미의 마무리였습니다. 포테토 사라다입니다. 모듬 사시미를 먹고 난 후 가볍게 리프레시하고 싶은 마음에 주문해봤습니다. 찐감자를 으깨 얹고 안에는 햄과 오이,
양파가 들어가 있었고요. 위에는 치즈 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사이드에는 칩 베이컨이 있었는데 짭조름한 게 이거 부드럽기만 할 수 있는 감자에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까지 더하기 좋았습니다. 메뉴에 올려져 있던 반숙 계란은 제대로 된 한 수였습니다. 홀그레인 소스와 베이컨, 감자까지 올려 드셔보십시오. 국물로만 속을 달래봤지 사라다로 달래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은 안주였습니다. 2차로 양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저 인부남이도 파스타 먹습니다. 화이트 라구 파스타이고요. 받자마자 소고기 라구 소스 특유의 향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곳과의 차별은 저 널쩍한 파파델레 면과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라구 소스였습니다. 두꺼운 면이지만 익힘 정도도 좋았고 함께 씹히는 소고기의 식감도 좋았습니다. 치즈 향도 잘 묻어나 있었고요.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먹어보니 트러플 향이 살짝 약했습니다. 그래도 제 기준이지만 수준급 라구 파스타를 전문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꿀땅콩님도 그랬지만 여심 저격할 만한 요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한 고기 새우 완자튀김 나왔습니다. 큼지막한 덩어리로 속을 다 보여주며 나왔고요. 약간의 소스들과 샐러드도 함께 나왔습니다. 들었을 때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육즙도 가득 품고 있었고요. 사이즈에서 감싸고 있는 표고버섯의 향도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 소스는 돈가스 소스와 비슷한 맛이었는데 담백했던 튀김과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고기에 잡내도 전혀 없었고요. 큼직하게 들어간 새우와 표고버섯의 식감도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드시고 마무리할 때쯤 뭔가 살짝 부족하다 싶으실 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음식까지 기분 좋게 즐기고 나왔습니다. 야생식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업장이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방문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식부터 양식까지 수준급의 요리들이었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지만 아쉽거나 부족한 요리는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좋은 분과 한두 잔 하며 즐기시기에는 너무 괜찮은 곳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의 구성은 당연히 그날그날 변동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메뉴들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10명 정도만 앉을 수 있는 카운터 자리밖에 없으니 식사 시간대에는 웨이팅이 있을 수밖에 없을 듯 하고요. 소주는 앞으로 더 다양해지는지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진로 이즈백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